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춘천교육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모든 전형에서 면접 없이 수시 모집에서는 서류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므로 정시 모집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지원하실 학생들은 해당 인재상 콘텐츠를 딱히 참고하지 않으셔도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수시 모집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지원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4년제 교육대학교입니다. 교육대학교들이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다 모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학교여서 그런지 역사 또한 비슷한 흐름입니다. 국가가 설립이 주체가 되어 사범학교로 시작하고 2년제 교육대학을 거쳐 4년제 교육대학교로 승격되고 1993년 국립학교 설치령 중 개정령에 따라 현재의 대학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흐름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 역시 1939년 춘천사범학교에서 1962년 2년제 춘천교육대학을 거쳐 1983년 4년제 춘천교육대학으로 승격된 뒤 1993년 춘천교육대학교로 대학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춘천교육대학교의 교훈과 대학 이념 교육 목적을 살펴보면 역시나 춘천교육대학교도 다른 교육대학교처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이 이념 아래 국가에 기여하는 뛰어난 수준의 초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훈은 학행일치입니다. 이는 배움과 행동함이 일치한다는 뜻을 품고 있고 교육대학교에서 학문을 배워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활용해야 하는 교원으로서 당연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대학교에서는 사범대학교와 비교하여서도 더 많은 횟수의 교육 실습을 실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확실히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초등교원에게는 배운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지원을 희망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실천적 역량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게는 수학 과목을 배우고 흥미를 보여 열심히 공부에 임했다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단원에 대해 일일 교사를 아니면 학급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등의 활동 또한 그 사례가 됩니다. 자기소개서가 있었던 시절에는 본인이 교육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학구적인 탐구를 위주로 진행했다든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본인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든가 또는 상황적인 한계로 실천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을 인정하고 보완계획이나 학업계획을 어필할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수단이 없습니다. 특히나 춘천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면접도 없으니 생활기록부만 읽어도 본인이 무슨 활동을 하였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핵심 사항이 잘 느껴지는 유효한 활동으로 서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교육대학교의 혁신 비전 및 핵심 역량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의 비전은 2개의 RS 역량을 갖춘 세계 수준의 초등교사 양성인데요. RS 역량 중에 첫 번째인 준비된 교사는 교직 인적성을 바탕으로 어디서든 학생을 잘 지도하는 교사로 많은 교육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다소 당연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으나 이는 교육 목표에서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RS 역량인 회복 탄력적인 교사는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교사가 받는 업무 스트레스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힘들 때 과도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 학부모 및 동료 교사를 대면할 때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건강하게 극복하고 해소할 수 있어야 교사로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겠죠. 또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미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대에 모든 것을 성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더 적합한 인재는 항상 성공하는 인재가 아니라 좌절을 겪더라도 이를 자양분 삼아 더욱 발전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춘천교육대학교의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는 사실 2개의 RS 역량 중 준비된 교사 역량을 해설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됩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는 올바른 교육 철학을 함양하고 교육에 관한 총체적 이해와 수준 높은 교수 능력을 지닌 교사입니다. 교육 철학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교육대학교 또는 사범대학교를 지망하면서도 본인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냥 아이들이 귀엽고 가르치는 게 좋아서 교육대학교를 지망할 뿐 의외로 본인이 교육관이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해 이 팀장이 가볍게 물어보았는데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당황한 학생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셉을 정해 생활기록부에서 본인이 교육관을 어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 철학이나 교육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하기가 어려우면 이 팀장이 꾸준히 연재하고 있는 교육대학교의 인재상 분석 콘텐츠 중 인재상을 하나 정해서 예를 들면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정했다면 초등교육에서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하고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본인이 교육관이 자연스럽게 확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교육에 이바지하는 헌신적인 태도를 지닌 교사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에 기여하는 교사는 협동심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천적 능력을 지닌 교사입니다. 교육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너무 급진적인 태도를 표하거나 과하게 정치적인 사안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초등교원은 항상 잔잔하게 중용을 유지해야
활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지도력을 갖춘 교사는 폭넓은 교양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지도자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갖춘 교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봉사하는 교사는 풍부한 인간애와 투철한 책임감을 갖춘 사회봉사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춘 교사입니다. 이 팀장이 이전에 서울교육대학교 인재상 분석 콘텐츠에서 초등교원이 역량으로 언급한 4가지 사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울교육대학교의 OC 역량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콘텐츠를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춘천교육대학교의 슈퍼 역량입니다. 참고로 이 미래교육을 위한 슈퍼 역량은 춘천교육대학교의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정사업 계획서에서 발췌한 것인데 학교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2년 2월 28일까지인 사업이기에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고 다루어 보니 생활기록부에 넣을 수 있는 소스를 참고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 발전은 미래사회 대비를 준비하는 역량으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관지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은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비교사의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역량입니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교사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싶은지 구상해보거나 분단의 현실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통일 찬반에 대한 토론을 실시할 때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본인이 통일에 대한 관점을 표현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평화는 평화적 갈등 해결에 관련된 역량입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조율할 것인지,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 학생들이 다툼에 개입하여야 할지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아리나 학급에서의 갈등을 조율한 사례가 표현되어도 좋겠죠. 네 번째로 생태환경은 환경교육 및 생태 정체성 함양에 관련된 역량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제시하는 대학 발전이 목표 중 교육 현장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세방화 교육 실시가 있는데, 글로컬리제이션이란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교육에 있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때 전 세계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생각하지만 착안한 사항을 직접 적용하려 할 때는 지역이 실정에 맞게 현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춘천교육대학교는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친환경 캠퍼스인데 자연이 발달할 강원도에서 근무할 초등교원은 이러한 생태지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생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변 지형에 대한 관심을 표해보아도 좋고 1번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결해 환경교육에 대해 구상해도 좋겠네요. 다섯 번째로 문화가문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는 교육 소외계층에 관련된 역량입니다. 소외계층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책, 저소득 가구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전략,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교육 격차에 대한 대안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민한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드러나게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기획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팀장은 이번 콘텐츠를 만들면서 춘천교육대학교의 느낌이 충남대학교와 참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역시 춘천교육대학교처럼 홈페이지에 인재상이나 핵심 역량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이 팀장이 이를 사업계획서에서 찾아 인재상 및 역량을 추가적으로 발췌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충남대학교와 춘천대학교 모두 해당 학교를 열렬히 원하기보다는 지원 전략을 짤 때 괜찮아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합격자들 간에도 큰 공통점은 없던 느낌이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식 인재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콘텐츠를 읽으신 여러분이 이러한 느낌을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춘천교육대학교도 유사하게 대부분의 교대에 통용되는 역량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고 이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입학처의 자료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를 우선적으로 지망하고 있고 다른 지원자와 비교하여 좀 차별화해보고 싶은 경우에는 이 팀장이 위에서 언급한 슈퍼 역량을 활용해서 생활기록부에서의 활동을 전략적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